오늘 로로마그 북클럽 11번째 책을 진행했었는데 아침에 바로 이 책이었어요. 사이먼 사인에게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테드 강의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 명이 나누고 또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서머리한 부분을 좀 대폭 너무 줄여가지고 따로 어차피 서머리 해놓은 거 기록용으로 좀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부제로는 꿈꾸고 사랑하고 열렬히 행하고 성공하기 위하여라고 하고 있고요. 테드 강의로 유명한 것은 골든서클에 대해서 딱 나온 게 굉장히 유명하고 결국에는 골든서클을 좀 작성하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내가 왜 정말 이 일을 하냐. Why로부터 안쪽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가는 Why, How, What으로 가는 그런 여정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것 같아요. 총 10개의 테마가 있었고요. 들어가는 말과, 음, 프롤로그와 또 에필로그, 에필로그라고 마무리를 이렇게 했는데, 한번 찬찬히 가보겠게요. 저희 목표는 한 15분? 지금 12시 9분이니까 25분 정도까지 마무리 해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인트로듀ction. 처음에, 지금 왜라고 물어라. 모든 것은 외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바로 이 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자극하고, 그리고 또한 강점과 장점에 집중하고 그것을 확대하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요, 다른 사람을 자극한다는 자신만의 성공이 아니라 여러의 성공을 만들어 내는 게 왜를 계속해서 해내는 사람, 왜가 습관화되어져 있는 Y의 필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프롤로그에는 지식이 많으면 올바른 의사결정이 가능할까? 과연 그럴까? 지금 현재는 왜라고 묻지 않은 세상인데 어떠한 특징이 있냐? 안다고 느끼는 확증 편향이 있는데 이걸 넘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모든 게 잘 들어맞도록 설계해서 바꿔나가는, 오타가 됐네요. 바꿔나가야 된다. 자, 첫 번째 테마 들어갑니다. 태초에 태칙이 있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인데 조종과 영감인데 조종에 대해서 지금 6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조종의 이름 가격. 이거는 중독을 유발하는 조종 전략이고 그리고 프로모션이라는 조종은 선의가 아닌 의도된 함정이고 두려움이라는 조종이 있는데 이거는 설득을 위해 사용하는 바나나 권총에 대한 그 EX 예화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바나나 총을 이렇게 가리고 바나나를 놓고 권총인 줄 알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 상대방이 권총으로 인지해서 이제 일이 벌어진 건데, 이게 아무리 권총이 아니고 바나나일지라도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그러한 뜻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열망이라는 조종이 있는데 손쉽게 목적지에 도달시켜 줄 거야 라는 그런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집단적인 압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만 뒤처지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면서 조정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트렌드 혹은 혁신이라는 건데 포장을 결국은 달리한 낡은 것이다. 트렌드라는 것이 돌고 도는 것인데 그래서 진정한 혁신은 업계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상까지도 바꾸는 게 이노베이션이다. 그래서 거짓 것에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원하는 걸 얻기에 또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조정으로 또 거래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충성되게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팬으로까지 그런 관계의 깊음으로까지는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만 있으면 다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다. 테마 2는 마음을 움직이고 성취를 만들어내는 일의 작동 원리인데 뭐가 했을까? 여기에 이제 골든서클이 처음 나옵니다. 이렇게 골든서클이 크게 나오죠. 일러스트. 탁월한 모든 이들은 안쪽부터 생각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했는데 확대해 본다면 why 왜 내가 이걸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결국엔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모든 이들은 이 서클의 안쪽부터 생각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하면 이게 커뮤니케이션 기술이기도 한 거죠. 골든 서클이. 그래서 모든 것은 왜라는 질문도 시작됐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를 보고 구매를 하지. 그리고 또 고객을 감화시키는 건 또 왜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why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존재의 근원을 관통하는 철학이라는 토대는 무슨 말이냐면, 어, 2007년에 애플 법인명이 바뀌었대요. 애플 컴퓨터에서 애플로. 그러고 나서 이제 단 한 번도 이름이 바뀐 게 없는데, 왜냐하면 이름 자체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첫 번째 존재하는 이유가 선행은 돼야 되고, 두 번째, 제품을 원하는 이유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 배불리 먹으면 그냥 쥐처럼 살 것인가? No. 그렇지 않죠. 세 번째 테마, 결정하고 행동하고 열망하게 하는 생명의 작동 원리가 있는데 생명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서 제가 좀 많이 와닿던 인사이트는 가슴이 시키는 일은 논리가 지배될 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소속과 결속, 직감은 뇌의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자, 골든서클의 원리가 뇌와 뇌과학과 또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게 골든서클이고 이게 뇌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작되는 지점이 왜, 여기도 변연계라는 곳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왜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가고 변연계에서 심피줄로 가는 건데 이 변연계를 특징을 잘 보면 왜가 갖는다는 건 생명작동의 원리입니다. 근데 변형계는 즉 직감을 이용한 의사결정이 이 더 신속하고 결과적으로 더 탁월한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변형계의 특징이 이제 나옵니다. Heart and Mind라고 이제 영어로 많이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예술과 과학의 절묘한 균형을 또한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과학보다 예술이 먼저 떠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아마 언어 기능이 없는 변형계가 우리에게 보내주는 미묘한 실마리일 것이다. 봐봐요. 여기서 변형계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했는데 변형계가 굉장히 직감적으로 하는 그래서 올바르고 또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언어가 없어. 언어가. 그것도 좀 기억하고 계시면 그래서 리더십의 예술은 가슴을 먼저 두드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준 또 신호고 또 왜가 먼저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이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들이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자신의 직감을 믿어요. 그리고 과학보다 예술을 앞세우고 머리보다 갓을 먼저 얻는다. 그래서 왜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또한 훌륭한 리더들은 왜로 시작한 리더들이다. 그리고 이 헐트 앤 마인드 봐봐, 헐스가 먼저 와 있잖아. 그 다음 마인드가 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먼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어떤 신념을 품었는지 천명한 회사와 나 여기 그 신념이 있다 이런 공유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들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내 생활을 끌어들여 성숙감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신념의 지표이자 상징이기 때문에 이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우리를 끌어들일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충성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리드하는 자가 될 거예요? 아니면 남는 자가 될 겁니까? 답 나왔죠? 그리고 면역의 위력이 또한 변형계 이제 나오죠. 위력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논리가 아닌 희망, 꿈, 가슴, 직감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 모두가 지독히 합리적이라면 신생기업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만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은 왜 마음을 열긴다. 그래서 내가 왜, 그렇다면 왜 이걸 하는 거죠. 네 번째 테마, 왜 이 일을 하는가 우리가 세워야 할 모든 것의 바탕인데, 특징이 명료해야 돼. 그리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왜 명령이 뭐냐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진정한 영감 주기 위해선 명료한 왜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우의 원칙은 어떤 기준에 따라 행동할 거야? 어떻게, 즉 반복론은 자신이 추구하는 대의명분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가치이자 원칙이다. 그래서 어떻게를 제대로 이해하면 능력이 배가가 됩니다. 함께 일하면 또 능력이 올만 지원 채용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면 성공을 가져다 줄 동업자를 선별하는, 여기서 좀 빨간 테두리를 한 거죠. 시작. 그 함께하는 이들이 이게 외와 함께 교집합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 능률도 오르고
또한 함께 협력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구하는 또한 가진 동서를 표현하라는 그런 말이 또 있었고요. 어, 무엇을 했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까? 왜 훌륭하게, 왜가 훌륭하게 세팅된 집단은 어떻게와 무엇을이 모두 일관되게 연속성을 갖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 어느 항목을 두쳐도 신념이 반영되고 있고 그리고 말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다면 그 누구도 당신의 신념과 목적을 알아차릴 수도 없어요. 계속 일관성 있게 메시지를 또한 전달을 해야 되고 쑥쑥 막 너도 난 뭐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부끄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진정성은 실제로 믿고 있는 바를 말하고 행동할 때 생겨난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신뢰는 또한 충성도를 불러일으킨다. 충성도는 분명히 이렇게 신뢰를 바탕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순서가 왜를 모르면 어떻게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왜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차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차별화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왜 그렇게 하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가 차별을 이끈다는 거. 그리고 충성도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감을 불러일으키냐에서 나온다. 그리고 왜가 분명하고 회사의 믿음을 사람들이 함께 믿을 때만 진짜 충성스러운 관계가 생겨난다. 제가 또 이걸 하면서도 막 머리에서 막 돌아가네요. 그래서 마음의 동행은 동행인데 비즈니스가 마치 데이트와 같다라는 거 이제 할 말은 없네요. 어쨌든 내가 하는 일의 이유는 사람들의 영감을 불어넣어 일을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사이먼 사이낙이 본인의 그런 Y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사업의 목적이 나의 신념을 함께하는 대상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제가 이걸 읽어가면서 정리가 되네요. 그렇지. 함께하는 사람의 대상, 고객, 혹은 함께하는 사람과 예, 그런 것들이 목적에 맞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외에 부합한 사람들을 까다롭게 선발할 때 비로소 나의 비즈니스에서 신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하는 기업이라면 함께하는 사람이 나의 Y와 충족이 되어지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테마는 진정한 신뢰 어디서 탄생하나? 감사와 의심을 넘어 가치의 정의가 있는데 신뢰가 전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뢰는 가치와 도개하고 신뢰는 내가 동일한 가치와 신뢰를 공유한다는 걸 서로 알리고 보여주면서 생겨나고 그리고 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무엇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는 신념, 그리고 어떻게는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 그리고 무엇을은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 셋의 균형을 이룰 때 신뢰가 쌓여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초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성공하는 우리의 특징이 있는데 우린 여전히 석기시대 원시인가? 왜냐? 문화를 형성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문화란 공동의 가치관과 믿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무리에서 형성되고 또 다른 이들과 가치관과 믿음을 공유하면 신뢰가 또 생기고 또 우리는 자신과 어린이 문화 속에서 더 잘하는 법이고 그리고 그래서 회사와 동일한 신념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한다. 이거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이거 완전 빨간 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클런이라는 대표가 부인 광고 문구를 했는데 너무 웃겼어. 이게 뭐냐면 목숨을 건 탐험에 동참할 사나이 구합, 쥐꼬리만한 속의 지독한 추위, 완벽한 어둠 속에서 반복되는 위기에 맞서 수개를 보내야 함, 무사귀환 보상 못함, 보상은 성공의 영광과 인정뿐. 이 글귀를 읽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일만 지나있으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부터 대표와 결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 면접하고 이제 뽑았겠죠. 그래서 탁월한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조직에 들어와서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즉 자신과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을 찾아낼 능력이 있다. 그리고 기량이나 기술 때문에 채용하진 않고 태도를 보고 뽑는데요. 그래서 기술은 언제든지 가지면 되니까 계속 이제 함께 하는 HR에 관한 느낌. 대성당 역사의 길이 남을 멋진 작품을 만든 사람의 차이는 뭔가 해서 목적의식 있고 소속감을 느낀 사람이 또 있고 회사 구성원이 기꺼이 출근해야 할 이유를 안다면 회사 밖의 사람들 역시 그 회사와 거래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알아야 되는 거. 그들은 모두 다르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
포기의 유혹이 있는데 혁신은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수준에 있는 기업이 대부분인데 그냥 업무 부여하는 거야. 근데 혁신적인 조직은 뭐냐? 지향점을 뭘 해야 하는 지향점, 방향, 향방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리더 역할은 뛰어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신뢰의 바탕은 보이지 않는 금융으로 조직이 지탱이 되고 있는데 그게 훌륭한 조직은 구성원이 보호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훌륭해지는 거고, 그리고 강렬한 문화의식이 있다면 소속감이 생기고 그것이 그물망처럼 작동한다고 합니다. 와, 이런 회사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런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여섯 번, 뭐냐, 일곱 번째. 에너지는 흥분시키지만 카리스마는 영감을 준다. 자, 뭐가 많죠. 왜로 시작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빌 게이츠의 얘기가 나와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불멸 낙관론자였대요. 그리고 누구든지 최상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생활하고 일하게 해주면 어떤 난관이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데. 그리고 이것이 그의 낙관이고 우리는 거기에 끌린다라고 이제 이들의 팬들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카리스마는 에너지와 관계가 없고 외의 명료함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이상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길은 그 길 비록 우연이라고 해도 좋다. 그리고 3차원 골든 서클이 나와요. 영감의 자원을 증폭시키는 조직의 핵심인데, 자, 훌륭한 조직을 구축하는 방법이 이렇게 골든 서클에서 원뿔형으로 나옵니다. Y 하와시 원뿔로 이제 3차원으로 3D로 되면서 Y는 믿음을 말하고요. 하우는 조치, 그리고 핫은 조치에 대한 결과를 말을 합니다. 기억하시면 자 와인 리더 믿음, 하우 고유 간부 조치, 와 대다수의 종업원 조치 이게 기업의 그러한 모습도 있고 그 리더가 마틴 루터 킹이라면 그와 함께 있었던 마틴 루터 킹의 선생님이자 함께 되온 랄프 앤너버시는 하우 행동하게 어떻게를 알아서 이제 하게끔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게 조직도예요. 그래서 드리머였던 빌더가 있는데 꿈이 있다면 꿈만 꾸지 말고 이거를 계획해서 하는 행동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비전은 창립 의도와 목적 그리고 회사의 설립 이유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거가 비전이고 사명선언은 그 비전이 도달하게 하기 위한 경로와 핵심 가치 그리고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신뢰인데 사람이나 조직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할 만한 그런 용기를 주는 거죠. 근근히 할 건가, 무언가를 바꿔 나갈 건가, 예를 들면 폰디약의 274개 차이 뭔 말이냐면 이게 2000 몇 년도 2007년도가 그때 이제 저도 이거 봤던 것 같아요. 오프라 인프레 쇼인데 끝나는데 선물이 있대. 근데 거기 왔던 모든 관객에게 거의 얼마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비싼 차였거든요. 그게 이제 폰디약의 차였던 폰디약이 이제 협찬했던 차인데 이게 폰디약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 인프레만 기억한다는 이렇게 잘못된다 된 그 예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광고 이상이 필요한데 높은 차원의 목적과 대의와 신념을 동일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진 자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 그거 하나인지가 명료해야 되고 진정한 대의가 분명해져야 된다. 저 조직이라는 원뿔은 명료한 목적과 대의와 신념을 가진 사람이 바깥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아이고, 전달할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메가폰이 이렇게 나팔처럼 되어 있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진심이 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메가폰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념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위대함이 전염된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Y에 전염된 사람들. 그래서 여덟 번째 테마는 왜 일하는가는 믿음이 성공과 사람을 불러들인다. 자, 보면 신념의 메가폰, 아까 메가폰 나왔죠. 무엇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왜는 결코 변하지 않는. 그리고 분명하게 말해. 그러면 분명하게 이해해줄 거야. 그래서 회사가 성공했다 해서 CEO의 임무는 외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야. 내 스스로가. 그리고 자신이 외가 줄줄 흘러넘치게 해야 돼. 그래서 외는 목적이고 회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를 나타내는 목소리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스토리와 상징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 돼요. 변형계가 그 언어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스토리와 상징 이용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영감 받았다라고 콕 집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요행의 것을 고안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명료하게 전달해라. 그러면 명료하게 이해할 것을 또 분명히 또 말하죠. 자, 가슴 울리는 커뮤니케이션은 또 듣기에서 출발하는데요. 목적, 대의, 신념이 명료할 때 상징은 엄청난 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가치관과 신념을 나타내는 유형의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상징이 될 수가 있어. 일단 들으면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람들의 귀에 달라붙어 퍼져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높은 효율성을 가진 애플은 완벽하게 분명한 소리를 내는 그런 메가폰을 만들었는데요. 사람들이 각자의 그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 그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좋아하는 애플이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샐러리 테스트, 위화감이 느껴지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왜와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라는 필터로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데 무엇을 바탕으로 두고 당신의 왜를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샐러리가 많아질수록 치는 더 돈독해진다. 거의 다 왔어요. 테마 9. 눈앞에 성취가 아니라 이상적인 목표를 두라고 말을 합니다. 맞네요. 외곽을 찌면 월튼의 월마트에서 월튼이 살아있을 때는 월마트가 참 잘 되는데 그의 창업 정신 간데 돌아가는 시간에서 이제 그게 유지하기 힘들었던 그거죠. 그래서 기업도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제가 줄을 치고 거기에서 예스라고 써놨고 성공하는 것과 성공을 느끼는 것은 뭐가 차이냐? 성취는 목표와 마찬가지로 도달하거나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명료하게 정의할 수 있고, 측정이 가능합니다. 성공은 그런데 느낌이나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왜 원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추구한다면 성공이 따르는 거예요. 자, 스쿨버스 테스트인데 성취 후에는 균형 지점을 경계해야 되니까 이제 기업이 커졌을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더 왜의 명료함을 유지하는 역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왜의 명료함이 흐려지는 그 시작하는 때가 바로 균열이 일어나는 순간인데 바로 그래프로 보자면 이런 느낌인 거죠. 왜가 상실되면 대체 무엇으로 갔을 때에서 결국 이게 최대 도전과는 성공을 느낌이 성공이 돼야 돼. 그래서 측정할 수 있어야 또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그러니까 뭐라 하냐 일과 삶의 조화를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회사는 반드시 8시부터 8시 30분 안에 출근하고 반드시 5시, 오후 5시에서 5시 30분 전에 퇴근해야 돼. 아니면 안 돼. 혼나.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이제 측정을 한 건데 가치는 감정의 계산이 아니다. 그래서 지각이고 인식이다. 그래서 승계가 이루어져야 또 외가 존속될 수 있어. 월튼처럼 이게 승계가 돼야 되는데 빌 게이츠는 어떤 게 상징이 되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외의 화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등재이자 또 모든 직원들이 출근율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존재. 와,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뭐지? 어디 쓰지? 아이고, 이 나중에 제가 바꿀게요. 뭐든 승계시켜주는 이거고요. 그리고 잡스의 또 이제 달리 생각하자라는 슬로건은 모든 의사결정이 왜라는 필터를 걸칠 거다. 그런 말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대의 명분을 언어로 옮겨내지 못하면 그것을 증명할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남지 않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대의명분을 언어로 옮겨야 되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성공적인 승계는 적절한 기술과 능력을 지닌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이상이다. 그리고 일상 이상의 일이다. 기업이 창업할 당시의 본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엄격하게 찾아내는 일이다. 이게 다시가 당신이에요. 그래서 왜가 떠나면 남는 것은 무엇뿐이다. 무엇뿐이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마지막 성장 과정 관심사 열광하는 본능에 끌리는 것에서 출발하라. 왜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지지? 애플은 목적인 회사고 몽상가와 이상주의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현상에 동장하고
성공하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잡스는 언제 도전에 사로잡힌 자였다고 해요. 창업자의 외로 시작한 애플의 혁명이고 잡스 애플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회사와 CEO가. 그래서 외는 또 발견의 그런 과정인데 외가 내다보는 게 아니라 되돌아보는 데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조직의 외를 아는 거, 사회운동의 외를 이해하는 거 언제나 하나에서 시작된답니다. 바로 자기 자신. 그때 난 서정은 실패자였던 이제 실패자였던 그 예화가 나오고요. 스스로에게 영감을 부여하는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라. 나에게서도 스스로에게도 계속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필로그 들어갑니다. 자신의 외를 따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따를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경쟁이라고 하는데 모든 조직엔 외로 시작한다. 정리가 돼서 그러나 훌륭한 조직만이 해가 지나도록 외를 명료하게 유지한다. 지금 2024년도 말인데 이게 잘 유지되었을까요? 매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창업가고, 그리고 부지런히 외로 시작하고, 낙관수가 가득한 세상, 혁신이 번창한 세상이 돼 도래될 것이고, 마지막,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외로 시작하며 다른 얘기도 똑같이 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다면 우리는 다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닌가, 아니겠는가, 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공유 중재.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달렸는데 제 20분 된 건가? 모르겠다. 아무튼 정리해 놓은 게 너무 아까워서 저희가 저한테 한 번 더 상기시키려고 한번 써머리를 해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 뿅.